이 시에나 같은 경우 2.5 가솔린의 하이브리드니까 힘도 안 딸리죠. 연비도 리터당 17km 이상 나오죠. 조용하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단.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MPV 모델의 어떻게 보면 미국 판매량 끝판왕인 도요타 시에나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또 일본 차 이렇게 리뷰하면 요즘에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뭐 일본 브랜드에게 돈 받고 뭐 리뷰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유료 광고 표시 안 되어 있죠. 제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MPV 모델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시에나를 리뷰해 봐야겠다 고민하다가 도요타에서 감사하게도 시에나 시승차를 빌려주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시승하게 됐습니다.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를 조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최대 관심사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도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카니발 오너분들이 좀 원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출시한 차가 이 시에나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얘는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4륜구동 넣어달라고 카니발 오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4륜구동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어달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라인업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3.5, 디젤 2.2, 이번에 뭐 페이스리프트 돼서 뭐 하이브리드 나온다면 0.6 하이브리드, 거기에 뭐 7인승, 9인승, 하이리무진,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죠. 하지만 이 도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2.5 하이브리드 단 한 가지 트림이고요. 7인승 모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륜구동인 2륜과 4륜구동 모델 트림, 딱 두 가지 트림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 중요하죠. 가격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제가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거의 풀옵션 모델 타고 다니거든요. 요게 한 4천만 원 한 초중반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하이리무진 같은 거 넣고 옵션 다 집어 넣어야 겨우 5천만 원 초반이 넘어갑니다. 대부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초반에 출고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요타 시에나는 그럼 얼마일까요?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6,390만 원, 전륜 2륜 같은 경우에는 6,400만 원입니다. 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딱 이 가격을 얘기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브랜드는 4륜구동이 한 400만 원 정도? 싸야 한 250만 원 정도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도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모델이 10만 원이 더 저렴합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일단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휠 인치가 17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륜구동 2륜 모델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2륜 모델, 전륜 모델만 들어가고 하이브리드는 빠집니다. 2열에 보면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모니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4륜구동 모델은 빠지고 2륜구동 전륜만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4륜구동 모델이 옵션이 안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륜구동 모델에는 이 퓨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의 무게, 토크 배분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구분을 해놨다 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자, 근데 이 도요타나 일본 차들 보면은 좀 디자인이 좀 되게 파격적이지 않아요? 외관만 보면 누가 봐도 일본 차 같아요. 앞범퍼의 볼륨감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범퍼 디자인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합니다. 범퍼의 볼륨감, 이 위쪽에 본넷 라인도 약간 볼륨감을 줘서 이중으로 뭔가 좀 이렇게 앞에 얼굴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릴도 굉장히 크죠. 이 정도만 하면은 웅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로고도 금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 만져지는 게 아니라, 요즘에 현대투싼 로고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깥에 안 만져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 시동 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데일라이트가 여기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카니발도 이 방향지는 크진 않는데 시에나도 조금 아기자기하게 LED로 조그만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차 리뷰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께 차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넷을 열지만, 대부분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본넷을 열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자, 이게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진 않고 카니발과 동일하게 세우는 폴대 형태의
리프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좀 디테일을 조금 얘기를 하면 이 지지대가 이 엔진룸 안에 있잖아요. 이 엔진룸 안에 열기가 엄청 뜨겁거든요. 뜨거운데 지지대가 이 안쪽에 있어요. 그럼 이게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작은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 뜨거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지지대 쪽에 잡을 수 있게 고무를 이렇게 좀 마감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에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뜨거웠다면은 아예 만지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지는데 요런 조금 디테일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죠. 엔진은 좀 대배기량이에요. 2.5L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차들이 이제 0.6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 반면에 얘는 2.5의 대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당연히 2열에 슬라이딩 도어가 MPV 모델에는 거의 뭐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여기도 좀 이 일본 차만의 그런 작은 배려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손잡이잖아요. 이 손잡이가 위아래로 왜 나눠져 있는 줄 알아요? 그치, 아이들. 이 밑에 키가 좀 작은 아이들도 손잡이를 잡고 올라갈 수 있게 밑에도 손잡이가 달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 있잖아요. 요거를 끄고 킬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이 슬라이딩 도어가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열고 닫힙니다. 키 디자인은 진짜 없어 보인다. 저처럼 아재들은 요 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키는 좀 없어 보이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킥모션이라 그래가지고 트렁크도 열리고요. 자, 그리고 이게 키를 소지하고 여기 밑에 센서가 있어요. 친절하게 위치를 표시해 놨죠. 운전석 밑에를 발로 이렇게 가져다가 대면은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이런 기능은 카니발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기능이에요.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 디자인 자체가 되게 좀 과격하지 않아요? 전면부도 약간 본넷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무선형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측면에도 펜더 안쪽을 이런 식으로 위에 라인을 잡아서 차 자체가 약간 볼륨감 있게 만들어 놨다 생각이 듭니다. MPV 모델이라 그러면 뭐 짐차, 영업용 차 뭐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이 시에나는 이런 라인들 하나하나 덕분에 그냥 패밀리카 뭐 이런 느낌도 좀 나는 거죠. 야, 근데 진짜 테일램프 뒤지게 크다. 야, 아니 물론 크지는 않아요. 실질적인 테일램프는 요 위쪽인데 이 지금 보면은 가니시처럼 이렇게 위에 이렇게 라인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테일램프의 크기는 실제보다는 훨씬 더 커 보이고요. 쭉 이런 볼륨감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평범해 보이지 않다고. 일본 차 처음 보는 분들은 차가 이렇게 생겼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보면은 카메라가 두 개 있죠. 후방 카메라 하나랑 디지털 룸밀러 카메라 두 개가 이 위쪽에 있습니다. 3열 시트를 저희가 지금 접어놨거든요. 3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싱킹 시트가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 MPV 모델, 아직 우리 PD들은 결혼 안 했지만 아마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거예요. 저 옛날에 SUV도 싫어한 거 알죠? 문파크. 세단밖에 안 탔어요. SUV도 안 탔는데 SUV를 좋아하는 이유가 실용성,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놀러 갔을 때 실내도 넓으니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잖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둥이 제가 3명이거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놀러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6명, 7명 이렇게 타고 다닐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큰 미니밴, MPV 모델을 선호하는 거죠.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단일 모델로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뒤에 탈 사람이 없다 그러면 3열 시트를 이렇게 안 보이게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넓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3열 시트를 활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차들을 보면 되게 친절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1위예요. 이 시에나가 거의 MPV 모델에서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림이나 글자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1번 이걸 당겨서 위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고, 요거 2번을 당기면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뭔 줄 알아요? 내가 만약에 싱킹 시트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으면 이 안쪽에 이렇게 홈이 생기거든요. 그럼 물건을 적재했을 때 막 빠지거나 그러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면 평탄화,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탄화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평탄화가 되어 있어서 물건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요즘 막 차박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 활용하기 쉬운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들고 뭔가 너덜너덜한 거 아니야. 자, 주유구 요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차들도 주유구 여는 버튼이 따로 있었잖아. 근데 독일 차는 어땠어요? 그냥 터치 누르면은 시동을 끄거나 정차했을 때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아직 이 일본 차 이 시에나는 요걸 따로 주유구를 여는 버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 주유구가 열립니다. 좀 이렇게 이런 건 좀 아쉽죠. 좀 약간 올드하기도 하고.
일본 차를 보면요, 일본 차 실내는 되게 올드해요. 카니발은 좀 어때요? 뭔가 좀 커브드 디스플레이 막 들어가고 막 요즘에 나오는 미래적인 그런 차의 느낌이 많이 드는 반면에 시에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 차들도 굉장히 올드한데,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놀러 가셨던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일본이 되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많아요. 차도 비슷해요. 이 실내 지금 무슨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차의 느낌이 많이 나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무선 카플레이가 있어요. 무선 말고 무선 애플레이나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거 쓰면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없어 보이는. 그 후면 카메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후면 카메라 이게 뭐예요? 이거 화질이나 각도 보이지도 않네.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 디지털 룸밀러 들어가 있어. 디지털 룸밀러가 훨씬 더 좋아.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봐야 돼. 물론 이거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디지털 룸밀러 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근데 수납 공간은 진짜 많아요. 여기도 있고, 글로브 박스, 그 여기도 이게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이게 다. 컵홀더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8, 90년대 차들 보면 잿떨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 잿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열면 컵홀더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치가 조금 손이 안 닿는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좀 더 편한. C타입 단자도 위에 있거든요. 요거 이제 USB 단자인데, 얘는 요게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넣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 C타입이랑 USB. C타입 단자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USB 단자도 또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USB 단자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고, 요거는 저도 요거 사용하면서 좀 편했는데, 요거 팔걸이 같이 이렇게, 요거 카니발 없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이쪽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카니발 오너분들이 이제 그렇게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긴 한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요.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거 비상 깜빡이 위치가 좀 잘 안 보여요. 원래 운전하다 급하면 눌러야 되는데 보통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얘는 좀 숨겨져 있어서. 통풍 시트, 1열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2열에는 통풍 시트 빠지고 열선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해. 저는 보통 온도 맞춰놓고 오토로 돌려놓거든요. 근데 얘는 오토를 돌려도 오토가 불이 뭐 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직관성이 떨어진다 그래나? 직관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계기판도 아날로그 계기판이잖아. 받침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쉽죠. 자, 2열 시트를 한번 타볼게요. 2열은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있고, 요거는 이제 2륜 모델, 약간 전륜 모델에만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요거 활용도도 되게 중요해요. 카니발은 이거 없죠. 카니발은 이제 뭐 하이 리무진 정도 돼야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모니터 활용도가 떨어지면 있으나만 한데, 얘는 이제 HDMI가 연결이 돼가지고 미러링도 된다고 합니다. 2열에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지만 통풍 시트는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2열 시트 넓죠? 뭐 이런 팔걸이도 있고 레그레스트도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쉬운 거는 이 등받이 각도가 요게 다예요. 요게 다야. 그러니까 요게 좀 아쉬워요. 실제 시나 오너분들이 이 등받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추가로 이제 튜닝을 한다고 하시네요. 컵홀더는 이 뒤쪽에 추가로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 뭐 지갑,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 뒷좌석 커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가 이 위쪽에 있어가지고, 이 송풍구 디자인도 무슨 진짜 90년대 차 같다 이거는. 3열 시트도 중요하잖아요. 3열 시트 공간도 좁지는 않아요. 단 등받이 각도를 얘도 조금 더 높이고 싶은데, 얘도 이게 지금 전부거든요. 딱 이 정도. 근데 이거 좀 많이 눕히네. 차라리 그래서 나도 카니발 탈 때 2열 등받이 좀 잘 안 눕혀지면 3열로 넘어가거든요. 시에나도 등받이 조금 넘어가기 힘들 때는 3열 타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거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볼륨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신경 써놓은 것 같아요. 3열이 멀잖아요. 그러면은 스피커가 잘 안 들렸을 때 여기 이어폰 꽂아가지고 나만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디테일도 신경을 썼고, 시에나를 타고 놀란 점은 이 시트 포지션이 되게 편하다. 딱 앉았을 때 처음 타본 차가 아니라 편한 집의 소파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편합니다. 그리고 카니발도 나름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거든요. 일반 승용차랑 놓고 보면은 운전자의 눈높이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시에나는 카니발보다도 시트 포지션이 높네요. 조금 더 높아요. 약간 버스 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면서 편해요. 손잡이로 이 기어가 딱 이게 잡히니까 편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조절하는 것도 전자동. 이거 카니발 수동이거든요. 가격은 확실히 비싸죠. 6,400이면은
카니발보다 한 2천만 원 더 비싸긴 한데 연비가 미쳤어요. 고속도로에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주행한 건 아니지만 리터당 17km 이상을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연비야? 가솔린인데? 2.5인데? 아마 가족끼리 패밀리카로 타고 다니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을 정도로 연비조차 승차가 훌륭하죠. 카니발 타면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좀 탔잖아요. 제가 지금 카니발 주행거리가 한 10만 좀 넘었거든요. 10만 넘었고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승차감이 조금 더 딱딱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론 얘가 신차급이죠. 15,000km밖에 안 탔으니까 신차급이긴 한데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카니발 타보셨던 분들, 카니발 오너분들은 공감할 텐데 1열과 2열, 3열 승차감이 완전 달라요. 카니발도 1열은 그나마 승차감이 좀 부드럽고 편한데 2열은 조금 더 멀미나고 딱딱하고 3열은 완전히 승차감이 개똥이에요. 조금만 노면이 좋지 않는 곳 혹은 뭐 방지턱 넘어갈 때 뒤에 이렇게 3열을 타고 있으면 몸이 붕 떴다가 떨어질 정도로 각 시트 1열, 2열, 3열의 승차감의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큰데, 이 시에나는 그런 차이가 많이 안 들어요. 가족 구성원 분들이 2열과 3열에 타도 그렇게 불만이 있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미러 사각지대. 차가 좀 안 보여요. 사이드미러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이드미러가 안 작은데 돋보기처럼 모여있는 듯한 사각지대가, 차로 비유를 하면은 뒤쪽 리어, 뒤에 그 뒷바퀴 부분에 차가 있으면 안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 그쪽 사각지대거든요. 근데 거기가 안 보여요. 유턴할 때나 좌회전했을 때 내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잘 봐야 되는데 요 시에나가 그 부분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불편하다. 그리고 얘 지금 공차 중량이 카니발보다 무겁거든요. 브레이크가 많이 밀려요. 좀 무겁다 차가. 그래서 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주행감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요. 야, 진짜 2.5, 그러니까 물론 배기량이 깡패라고 엑셀을 밟았을 때 그런 부드러운 느낌, 자, 이제 디젤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역시 이런 주행의 부드러운 느낌은 가솔린이 짱이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카니발 살 때 진짜 고민했던 게 3.5 사느냐 2.2 디젤 사느냐 이건데, 3.5 카니발 가솔린 탔으면 연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극악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젤을 선택한 건데, 이 시에나 같은 경우 2.5 가솔린의 하이브리드니까 힘도 안 딸리죠. 연비도 리터당 17km 이상 나오죠. 조용하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단 얘가 좀 무겁잖아요. 조금 힘을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런 구간. 그리고 엔진과 하이브리드, 배터리로만 구동되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구간과 엔진과 같이 움직이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자, 봐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다가 이렇게 가솔린에 개입했을 때 이질감, 이게 하이브리드가 제일 불편한 거거든요. 현대 기아는 이질감을 많이 없앴어요. 근데 이 시에나는 힘이 부족한 상황, 일정 특정 구간 있죠. 예를 들어 언덕이라든지 혹은 급하게 가속을 해야 될 때, 이때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면 그때 이질감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엄청 막 거슬리거나 이것 때문에 시에나가 안 좋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카니발보다 훌륭합니다. 이 시에나는 200마력이 넘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되게 부드럽고 편하게 힘있게 나가는 찡이 조금 있습니다. 브레이크 좀 계속 밀리네요. 무거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실제 뭐 이런 미니밴, MPV 모델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브레이크 튜닝을 또 추가를 하십니다. 변속기가 없으니까 그냥 쭉 나가잖아, 그지? 요거 되게 이질감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통 차라 그러면 변속이 돼가지고 웅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우 이렇게 가니까 요거 좀 이질감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단 변속기에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제가 시에나를 사가지고 오래 탔으면은 장단점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잠깐 타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카니발 오너로서 시에나 상품성 괜찮네요. 진짜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행이 무단 변속기가 답답한 게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아. 뭔가 그런 운전의 재미라든지 그런 건 없기는 해. 자,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타 시에나를 한번 둘러봤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타봤으면 어땠을까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타고 많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좀 장단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좀 워낙 좀 짧게 해봤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2박 3일 타봐가지고. 하지만 뭐 잠깐 타봤을 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싸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MPV 시장 1등은 카니발이고 가격이 그래도 한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한데,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다, 내가 좀 금액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시에나를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보다는 한 단계 더 윗등급의 MP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는 카니발과 시에나를 한번 두 대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들어가겠습니다. 우파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 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송풍 후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캐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캐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딥캐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2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2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게다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개. 게다가 우파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